안녕하세요. 주식수익맨 정인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종목에 대한 내용들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아주 쉽게 내용 전달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영상 편안히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종목은 코세스가 되겠는데요. 코세스는 1월 24일 류안타 증권에서 리포트 하나 발간되면서 이후부터 주가가 상당히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빠르게 조정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왜 상승이 나왔고 왜 또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정확히는 어떠한 포인트를 두고 봐야 될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24일 날 류안타 증권에서 이렇게 리포트가 나왔는데 좀 상당히 공격적으로 실적 전망을 냈어요. 좀 흥미로운 거는 목표 주가는 여전히 난 레이티드 목표 주가를 추정하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에는 보통 실적 추정치가 나오지 않는 게 보통인데 2024년도 예상 실적은 물론이고 2025년도까지 예상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즉 이때까지의 미래현금 흐름의 가치를 시간 가치까지 더해서 할인해서 발표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볼 수 있는데 무려 영업이익 300억 그리고 420억까지 증가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좀 공격적인 내용을 담았습니다. 관련된 동사의 장비들이 전체적으로 매출과 그 다음에 ASP 단가도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인데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주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동사는 아직까지 200억을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한 적이 없는 상황이고 동사의 풀캐파를 다 땡긴다 하더라도 300억을 달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물론 증설 계획도 갖고 있고 미국과의 합작 투자 계획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성을 보일 수 있는 잠재력은 충분하지만 이런 공격적인 상승과 조정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과정이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내려온 이 구간에서는 이 코세스를 자세히 살펴보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가 하고 있는 일은 이제 반도체 후공정에서의 이제 솔더볼 어태치 장비, 그리고 2차 전지 제조용 장비, 그리고 레이저 응용 장비 이렇게 나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레이저 응용 장비 같은 경우가 디스플레이, 그리고 AR, VR 기기로도 활용이 되면서 동사는 과거에도 메타버스 관련주로도 이것 때문에 연결이 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반도체 장비 때문에 이제 반도체 관련주로 당연히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제조용 장비가 이게 좀 제대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관련된 장비는 전기차 쪽으로 좀 보기는 어렵고 이제 미국 기업 에노빅스라고 하는 기업 쪽으로 이제 관련된 장비 수주가 나오고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리콘 응급제를 바탕으로 해서 2차 전지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 자동차용 쪽으로는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스마트 기기 이런 쪽 웨어러블 기기 쪽으로 좀 배터리 매출을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2차 전지 집중 장비도 반도체 쪽으로 같이 묶어서 AI, 온디바이스 AI 관련 수혜로 연결해서 볼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사의 포인트를 처음에 3개로 잡아드렸지만 결국에 동사가 성장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2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온 디바이스 AI가 계속해서 발전하면서 관련된 장비들의 수요가 늘어나는 것, 그리고 AR, VR 등 가상현실 기기의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관련된 시장이 애플의 비전 프로를 바탕으로 성장하게 된다면 여기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 두 가지의 성장 그림을 모두 다 갖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2023년 반도체 기업들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된 매출들 크게 꺾일 수밖에 없는 사이클이었는데 코세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도 대응은 오히려 잘했어요. 반도체 매출이 좀 줄어들면서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에노비스 양 2차 전지 장비 매출을 신규로 뽑아내면서 그 매출 공백을 조금 메꿔냈습니다. 즉 여기에 대한 반도체 회복과 이 2차 전지 관련 수주를 계속해서 이어간다면은 여기에 대한 성장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AR, VR 기기에 이제 시장 성장은 어떻게 보면 좀 추가적인 요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좀 수주 현황이 아직까지 좀 들쭉날쭉하고 또 수주받은 것에 대한 납기 기한도 지금 지연되고 있는 좀 연장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확인 그리고 신규 수주에 대한 이슈도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동사는 어쨌든 매출이 이제는 반도체 공정이 좀 회복되게 되면 따라서 업황 회복되게 되면 따라서 좀 실적이 회복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성장에 대한 이슈를 좀 봐야 되잖아요. 통상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들이 성장할 때는 HBM 장비를 통한 신규 성장 아니면은 뭐 CXL 같은 신규 이슈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자리 잡게 되는데 동사의 이제 어태치 장비 같은 경우에는 단가 상승을 이제 기대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유한타증권에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은 현재 이제 패키징에서 솔더 펌프 그리고 현재는 코퍼필러 방식을 많이 사용하는데 구리핀을 구리 기둥을 활용해가지고 솔더볼을 붙이는 공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구리핀을 활용한 방식으로 조금 더 집적도를 높여가지고 신호의 속도 전달을 높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서 가격을 높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방식이냐? 통상적으로 이제 반도체 전 공정에서 이제 웨이퍼를 이렇게 만들어내잖아요. 그거를 잘라가지고 이제 각각의 이제 기판에다 붙여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솔더볼을 활용해가지고 붙이게 됩니다. 붙이게 될 때 이제 구리 기둥 소재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범프를 넣고 여기에 이제 접촉을 연결하는 방식을 현재 사용하고 있고 이걸 CPB 코퍼필러 범프 솔더링이라고 하는데 이 방식을 현재까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었고 여기에 대한 장비를 매출을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구리 소재 기둥을 핀으로 바꾸면서 집적도를 높이게 되고 아무래도 그러면 그만큼 기술이 높아지는 방식이잖아요. 이를 통해 가지고 실적의 증가, 매출 단가의 증가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건데 이 부분은 실질적인 관련된 수주가 나올 때까지는 좀 역시나 실적 확인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HBM 시대에 들어가지고 관련된 장비들이 계속해서 쓰이긴 할 거예요. 관련된 TSV 공정으로 칩을 이렇게 일괄로 꽂는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붙이게 될 때는 또 이 공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반도체 업황이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 동사의 장비 매출 회복, 이렇게 꺾였던 장비 매출 회복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100억대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있겠지만 여기에 아까 기대하고 있는 코퍼핀 방식으로의 전환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조금 이제 추이를 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고성능 AI 시대가 되면서 관련된 모든 효율을 사방팔방에서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거거든요. 사소한 듯 하나에서라도 좀 에너지를 절약하고 그 다음에 효율을 높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의 패키징 이슈가 되고 있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기존에 이제 흑연을 사용하고 있는 배터리보다 이제 실리콘 응급제를 사용하고 있는 배터리가 효율이 더 높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대한 기대도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2차 전지 관련 이슈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제 동사가 에노빅스양으로 이제 납품하고 있는 장비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레이저를 활용한 이제 일괄 공정, 통기 공정 장비를 납품한다라고만 하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거에 현재 아까 나왔던 수주 이슈들이 원래는 1월 30일까지 관련된 이제 계약이 종료되고 납품이 완료되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신규 수주를 또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될 텐데 이 부분이 또 조금 연기가 됐어요. 즉 이 기간 동안은 신규 수주를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될 거고 이 에노빅스 양 신규 수주를 좀 어떻게 나올지 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 에노빅스라는 기업은 이제 미국의 스펙으로 미국 내에 상장했던 기업이고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 성과를 내려고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아직까지 특별히 양산 매출을 내고 있지는 못하고 있고 말레이시아에 공장을 짓고 있는 가운데 그 말레이시아 공장에 이제 이 코세스의 장비가 일부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이 부분에서 얼마만큼의 성과를 낼지는 좀 기다림이 필요하겠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동사의 코세스의 그 후공정 장비의 수요 이슈와 마찬가지로 온디바스 AI가 확산이 된다면 배터리에서 AI 발전에 따른 연산과 전력 소모 증가의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흑연 배터리보다 훨씬 더 효율이 좋은 이 동사의 실리콘 음극재 배터리의 사용이 늘어날 수 있다. 그러면서 에노빅스의 투자가 아주 공격적으로 늘어나고 양산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기대를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그 성장 기대감을 코세스가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이제 파일럿 공정을 양산 공정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그 생산 라인에 이제 코세스가 관련된 장비가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는 결국 온디바이스 AI가 우리 일상생활에 얼마만큼 현실화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성장세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좀 매출 비중이 이에 비해서는 좀 낮을 수도 있고 관련해서 또 더 큰 성장을 볼 수도 있는 게 이제 레이저 응용 장비 쪽이 될 텐데 일반적인 뭐 디스플레이라든가 아니면 시스템 패키지 반도체 쪽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물리적으로 이렇게 칩을 잘라내거나 이렇게 가공을 하는 게 아니라 레이저를 활용해서 드릴링 가공링을 하고 혹은 레이저 마킹도 활용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이오 테크닉스하고도 경쟁 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 이오 테크닉스가 훨씬 레이저 마킹이라든가 이번 부분에서 워낙에 좀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고 동사는 여기에 대해서는 일종의 니치 마켓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곡면 커팅이 된다고 하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가지고 일부 이런 무선 이어폰이라든가 AR 글라스 등 신기 이런 장비 쪽으로 매출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관련된 AR, VR도 어떤 부분을 볼 수 있냐면은 AR, VR 관련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레이저 커팅 이슈가 될 거고 또 하나는 여기에는 이제 고성능의 그 OLED 디스플레이가 사용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추후에는 마이크로 OLED를 계속해서 사용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기존 OLED보다 훨씬 더 화질이 높고 실리콘 기판 위에 이제 OLED를 증착하는 장비를 방식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마이크로 OLED를 가공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리페어를 할 수 있는 장비, 즉 수율을 높여줄 수 있는 장비를 계속해서 삼성이라든가 중국의 BOE 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AR, VR 시장이 커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동사의 레이저 장비와 마이크로 LED 리페어 장비 모두 폭발적인 수요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세스를 좀 결론을 내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상당히 좀 안정적인 업력과 기본적으로 좀 탄탄한 그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 있어요. 기본적인 매출과 그 다음에 영업이익, 당기순이익까지 구조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만들어져 있고 코세스의 월봉 측면에서 본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성장세는 꾸준하게 이어지는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이제 온디바이스 AI 시대에 동사의 후공정 장비 그리고 2차 전지향 이슈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AR, VR 관련된 이슈도 계속해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언제든 폭발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시장에서는 언제든 저평가된 성장률을 계속해서 찾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코세스는 기본적으로 시가총액 1,500억에서 2,000억까지의 그런 사이의 그 기본 가치는 유지해 줄 거예요. 2,000억이라고 한다면은 주가는 뭐 12,000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그 아래로 내려갈 수 없는 이 부분까지는 정말 아주 강력한 이 아래 구간은 이제 볼 수 없는 지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구간 위에서 좀 움직이면서 이 관련된 이슈들에 대한 폭발적인 성장 기대를 반영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한번 보고서 하는 이슈로 인해 가지고 뭐 300억을 벌지 400억을 벌지 그거는 아직까지 확인은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다 가능성의 영역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수주가 나오게 될지 수주 소식을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제주반도체과 같이 그런 움직임을 기대를 하기보다는 이런 21선 깨면서 또 한번 매물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매물 나오게 되면은 이 구간대에서는 정말 편하게 좀 담아보면서 언제든 폭발적인 상승을 위로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N자형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래서 좀 위에서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마음을 좀 걱정을 하실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실적을 내고 있는 종목이고 특별한 큰 리스크가 없는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던 성장 동력 AI 관련해서는 이 후공정과 그 다음에 배터리 이슈가 있고 AR, VR 관련해서는 이제 레이저 커팅 장비와 그 다음에 리페어 장비 이런 식으로 총 라인업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언제든지 폭발력 낼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매력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오는 수주 이슈들 관련된 뭐 추가적인 소식들 있으면 계속해서 체크해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채널 구독하시고 후속 영상도 편히 보시면서 코세스한 대응도 편하게 해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